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럼증 상담소 오늘은 8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갑자기 의식을 잃는 문제, 흔히 실신한다, 졸도, 기절, 또 일어날 때 핑 도는 기립성 어지럼증,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와 연관되어서 한반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되면서 점점 실신, 졸도, 기립성 어지럼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실신 졸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행은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찜통더위 찾아오는 불청객, 실신 졸도, 기립성 어지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럼증 진단이 어려운 이유. 어지럼증의 진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아플 때는 복부 CT, 초음파, MRI 등을 찍으면 큰 원인을 아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어지럼증은 우리 온몸 전체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가락, 어디에 이상이 있어도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환자들이 말하는 어지럼증의 의미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머리가 띵하다, 어찔하다, 쓰러질 것 같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내 머리가 빙빙 돌아간다, 띵하다, 맑지 않다, 흔들거린다, 모두 다양한 의미의 어지럼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어지럼증 진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지럼의 정상이 매우 역동적이다. 즉 어지럼증이 특히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증은 정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실하게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죠. 그래서 심한 정상이 있을 때는 특히 외래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래 베이스에 오는 어지럼증은 대부분의 정상이 소실되고 오는 관계로 급성기에 그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정상과 어떤 신체 징후들이 많이 사라지고 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주관적인 정상인 어지럼증을 정량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검사법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환자들이 말하는 어지럼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농담 섞인 의사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지럼증 환자를 진단하면 의사조차도 어지러워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지럼증은 매우 원인도 다양하고 의미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어지럼증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크게 어지럼증은 크게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귀의 문제로 오는 뇌의, 즉 귀안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머리에 있는 숨골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서 오는 심리적인 어지럼증. 오늘은 특별히 이런 자율신경, 일어날 때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문제, 혹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실신 전 어지럼도 있죠. 그래서 이런 크게 4가지 영역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자율신경성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 또한 심장의 구조적인 질환 혹은 부정맥 등으로 인한 실신,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크게 귀에서부터 머리까지 가는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대체로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성 어지럼이라면은 이런 시민성 어지럼증이나 자율신경장애로 오는 어지럼증은 주위가 돌아가는 것 없이 어찔하고 맑지 않고 아득하고 기절할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의 품격, 어지럼증도 여러가지 결이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로 이렇게 앞이 컴컴하고 아득해지면서 기절할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의 어지럼증을 실신성 어지럼증 혹은 실신전 어지럼증이라 합니다. 어떤 분은 앞이 컴컴하다 하는 분도 있지만 앞이 노래진다, 하얘진다, 아득하다, 힘이 빠진다, 기운이 없다, 넘어질 것 같은 이렇게 오는 실신성 어지럼증,
실신 전에 나타나는 실신 전 어지럼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어지럼증이 특히 여름철에 지구온난화와 함께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신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졸도, 기절, 실신, 정신을 잃는다, 까무레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졸도, 기절, 실신 같은 말, 의학적으로는 실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의학적인 단어고, 일반인들은 졸도, 기절, 여기 보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의식소실, 즉 영구적인 게 아니죠. 대부분 1분 이내에 의식을 찾습니다. 이런 의식소실을 일으키는 대부분 가장 흔한 신경과적 병이 실신이고, 단 또 한 개는 내전증이 있죠. 예전에 간질로 불려졌는 내전증, 또한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소실, 그리고 드물게는 뇌졸중의 증상으로도 의식소실이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으로 인해서는 사실 의식소실의 주증상이 오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국소적인 편마비, 말이 어두나고 한쪽 팔다리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한 이런 국소적인 증상이 뇌졸중의 주된 증상이고, 뇌졸중으로 어떤 주증상 의식소실이 오려면은 숨골, 흔히 우리가 생명중추라 하죠. 숨골에 어떤 혈관이 막히든지 터지면은 의식소실이 오지만, 그런 경우는 대체로 다른 증상이 동반합니다. 즉 신경학적인 국소 증상이 없이 갑자기 정신을 잃는 뇌졸중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내전증도 의식소실을 합니다. 그러나 내전증에서도 역시 다른 증상들이 있죠. 팔다리가 경직이 있고 뻐덩뻐덩하며 입에 거품이 나면서 눈이 한쪽으로 쏠리고 의식 소실이 있는, 또한 이런 내전증으로 인한 의식 소실은 1, 2분 이내에 바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수분 이상 지속하고, 또 의식이 찾고 나서는 정신이 좀 띵하고 두통이 오고 서서히 의식이 회복되죠. 하지만 실신은 대체로 1, 2분 이내에 바로 의식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을 찾고 나서는 전혀 다른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소적인 신경과적 증상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내전증이나 뇌졸중과는 자세히 물어보면 충분히 감별할 수 있고, 일반 인구에서도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에서 평생을 살다가 한두 번의 실신을 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실신은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도 자주 있고, 이 나이가 들수록 실신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소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뒤에 나오지만 미주신경 실신은 아무 후유증도 없고 평생을 살다 한두 번 경험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치고 하는 거 없다면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실신부터 해서 심장의 문제로 인한 실신은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실신까지 다양한 실신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실신이 잘 일어나는 상황, 여기서 말하는 실신이 잘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 예후가 아주 좋은, 보통 젊은 여성들이 많은, 혹은 남성이나 젊은 층에서 많은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교장선생님 훈시를 들으려고 운동장에서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조회 시간 많습니다. 특히 7월, 8월 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운 여름철에 서서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던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친구들이, 저희도 아마 이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비욘테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사우나, 열탕, 온탕에서 사우나를 하고 나오다가 실신하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는 술 많이 먹고, 이 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물이 빠지죠. 물이 빠지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참 많은 복통, 배가 찢어지게 아프면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요. 이 다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도 원인이 되지만, 특히 이런 젊은 청소년들 뜨거운 여름철에 서 있다가 쓰러지는 경우,
아니면 복통과 함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경우, 대부분 이 미주신경성 실신, 흔히 반사성 실신이라 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미주신경이 순간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확 혈압이 떨어지면서 실신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대체로 환자들이 느끼는 경우는 어떤 전조가 있는 거죠. 실신 전에 앞이 아득하고 기절할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힘이 빠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별의 힘이 없지라고 쓰러지는 게 대부분의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코 풀다고 보면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를 풀면서 순간적으로 미주신경이 압박이 되면 나오는 이런 커핑 혹은 이런 숨 참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대표적인 건 이런 게죠. 우리 헌혈 혹은 체열을 하다가 체열을 할 때 긴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긴장하고 헌혈을 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실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실신도 있고, 화장실에서 좀 대변 보고 힘주고 일어서는데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말했는 이런 경우와 뒤에 나오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미주신경성 실신으로서 예후가 좋습니다. 즉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럼 실신 전 증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어질어질하죠. 아득하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이 슬라이드 자체를 볼 때 어지러움이 이런 겁니다. 바로 실신 전 어지러움이. 그러면서 어지러운 당연히 눈을 감고 누우려고 하고, 또한 이런 실신, 미주신경 실신이 있기 전에 머리가 윙거리면서 아득하기 때문에 뭔가 귀에 소리 나는 이명도 동반할 수 있죠. 속이 울렁거리니까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다. 또 식은땀도 나고 기운이 없고 어찌러찌러하니까 땀을 흘린다. 즉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대표되는 반사성 실신은 전조 증상이 있는 거죠. 실신 전에 앞이 아득하고 기절할 것 같고 힘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윙윙 거리는 어떤 소리가 나면서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쓰러진다. 이게 바로 반사성 실신, 대표적인 미주신경 실신 전에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심장이 문제로 오는 실신은 전혀 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이런 심장성 실신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신은 예후가 좋은 미주신경성 실신부터 예후가 불량한, 즉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장성 실신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신의 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반사성 실신, 이게 바로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이 가장 대표적인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실신이고, 앞에 제가 말하는 그런 조건들이죠. 5, 6월 땡볕에 7, 8월 달에 서서 장기간 있는 경우, 전날에 식사를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버스간에서 서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혹은 헌혈, 수혈 등과 같은 통증을 동반되는 행위에서 긴장하고 겨우 체열을 마치고 일어나는 경우, 혹은 술을 많이 드시고 서서 소변을 보는 경우, 남성들, 아니면 어떤 경우는 영화관에서 무서운 장면, 막 살인하는 장면, 사람 죽이고 피 흘리는 장면 보고도 쓰러집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다 미주신경성 실신이죠. 그리고 또 한 개 중요한 건 심장에서 문제로 심장성 실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실신, 크게 요리 3개로 나눴습니다. 실신은 그 중에 가장 예후가 좋은 거는 미주신경성 실신을 포함하는 반사성 실신, 제일 예후가 나쁜 거는 심장성 실신. 이건 주로 노년층에서 많죠. 또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실신도 상당히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큰 원인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이런 실신의 원인 중에서 이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미주신경 실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미주신경 실신이죠. 나이가 들수록 어느 층이 많습니까? 심장의 구조적인 질환, 대표적인 건 심장 판막 질환, 아니면 부정맥, 특히 부정맥이 문제입니다.
간혹 왜 예전에 우리 야구선수 중에 유명한 야구선수가 야구 경기장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보도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부정맥입니다. 치명적인 부정맥. 이런 경우나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 심장의 문제, 부정맥과 구조적인 문제, 심장성 실신이고, 또 한 개는 기립성 저혈압. 이 기립성 저혈압은 왜 생깁니까? 서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율신경, 혈압과 맥박이 우리 체위,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자세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잡아주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집니다. 왜? 자율신경도 노화에 아주 영향을 받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오죠. 특히 당뇨가 점점 늘면서 당뇨가 기립성 저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남성들, 어르신들 그 전립선약, 소변약 드시면 소변약의 부작용으로도 기립성 저혈압이 오고, 또 노년층 자체도 기립성 저혈압이 흔한 원인이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65세 이상이 20%에 되는 초고령 사회고, 점점 앞으로 기립성 저혈압, 당뇨, 또 날씨도 한몫하죠. 지구온난화가 또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나이가 든 60세 이후에는 이런 좀 치명적인 실신의 원인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나 10대, 20대 이래 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크게 신경 쓸 수 없는 미주신경 실신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어떤 머리를 다치는 그런 2차적인 부상만 없다면 미주신경 실신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단지 그런 상황만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다시피 나이에 따라서 그 원인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 젊은 나이에는 예후가 좋은 미주신경 실신, 특히 이런 그 반사성 실신이 제일 많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장질환 실신,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노인에서 실신은 왜 위험할까요? 제가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심장성 실신의 빈도가 확실히 높다는 거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부정맥, 심장 맥박이 고르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는다. 만약 심장이 한 10초 이상 안 뛰면 우리 쓰러져 봅니다. 왜? 심장에서 피를 펌핑해서 우리 전체 심장에서 펌핑하는 혈액의 20%가 머리 쪽으로 가는데, 그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이 멈추면은 가장 먼저 데미지를 받는, 손상받는 조직이 바로 우리 뇌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부정맥을 포함해서 이 펌핑하는 심장 근육의 문제, 혹은 피를 심장 안에서 내보내는 판막질환, 이런 경우가 실신이 흔히 있다는 거죠. 또 넘어져서 골절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심장성 실신을 놓치면 큰일 난다. 또한 심장성 실신을 종종 내전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전증과 실신은 전혀 다른 병이고 그 치료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반사성 실신, 오늘 대표적인 혈관 미주신경 실신, 사실 문제 없습니다. 학교에서 조회, 혹은 심한 정신적 충격, 제가 앞에 말한 영화관에서 사람 죽이는 장면, 혹은 갑자기 출혈이 막 생기는 그런 어떤 끔찍한 장면들, 혹은 뜨거운 탕에 어르신들 줄 앉아있다, 일어나면서 혈압이 다운되는 거. 이 반사성 실신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기립 때만 생깁니다. 누워있을 때는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서있든지 앉아있는 자세, 즉 기립 상황에서만 반사성 미주신경성 실신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한테 자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 10대 그 여학생 전날에 새벽 2시까지 시험 친다고 공부하고 아침도 먹지 않고 굶은 상태에서 버스 타고 학교 가다가 버스간에서 서 있을 때 한 5분 정도 서 있으니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앞이 좀 컴컴해지면서 힘이 빠지고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땀이 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견디다가 쓰러지는 경우. 이때 누우면 또 좋아집니다. 그러나 버스간에서 누울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 반사성 실신은
대체로 거듭 말하지만 젊은 나이에 많이 생기고 특히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좋고 크게 신경 쓸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립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 있는다는 것은 중력 방향으로 이 현경막 밑으로 피가 적어도 1리터 내지 2리터가 저류됩니다. 즉 고인다는 거죠. 하체에. 그러면 순환되는 혈액량이 감소되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이 적어지면 심장에서 펌핑해서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도 적어지죠. 그래 되면 혈압이 떨어진단 말이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빈맥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심장이 뛰는 거죠.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이런 자율신경 검사고, 기립하면은 정상인도 그 최고 혈압이 한 20 이하로 감소하죠. 즉 앉았을 때 혈압이 120에 80이라면 서면은 한 110, 한 70 정도. 그러니까 이 혈압 차가 20 이상 혈압이 차이 나면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 기립성 저혈압 상태에서 견디다 못 견디면 쓰러지는 게 실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사성 실신은 어느 순간에 우리 몸의 과도한 반응으로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저하됩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항상 이런 혈관, 그러니까 심장으로 명령을 줍니다. 혈압과 맥박을 유지해 하는 명령을 주는 게 심장과 혈관 쪽으로 가는데, 이 반사 기능이 순간적으로 다운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내 회복하기 때문에 1분, 2분 이내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 반사성 실신은 대부분 치료는 치료할 필요도 없죠. 양성 질환이고, 실신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피해야 된다. 즉, 장기간 햇빛 보고 뜨거운 시간 여름철에 서 있는 거, 밥을 안 먹고 장기간 서 있는 거, 잠 못 자는 거, 뜨거운 욕탕에서 10분, 20분 정도 열탕에 있는 거, 술 많이 먹는 거,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되고, 헌혈이나 이런 피를 뽑을 때 생기면 체열 과정을 피해야 되고, 무서운 살인하는 장면에서 실신을 했다면 그런 영화나 어떤 그런 무서운 장면을 보지 않는 거. 그 실신 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쪼그리고 앉든지 누울 수 있다면 실신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신이 뇌졸중과 상관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실제 20, 30대 실신으로 오는 환자한테 뇌졸중 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 실신은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고, 뇌졸중은 영구적으로 하나의 혈관이 막히든지 터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국소적인 증상, 즉 팔다리 마비, 말 어두남, 혹은 손발 저림,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나지 의식소실은 잘 없습니다. 만약 의식소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숨골, 즉 생명중추인 뇌관 쪽에 어떤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의식소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다른 국소적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서 혈관이 많이 협착이 있는 경우에 실신이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사실은 실신과 뇌졸중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장질환에 대한 실신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의 특징은 자세와 관계없이 쓰러져요. 누워있어도 실신이 생기는 거죠. 즉 누워있을 때 실신이 생긴다는 것은 미주신경 실신은 100% 아닙니다. 그래서 누워있을 때 실신이 온다는 것은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건 예고탄이 없습니다. 미주신경 실신은 제가 앞에 이런 말 했죠. 쓰러지기 전에 앞이 아득하고 기절할 것 같고 정신을 잃을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고 창백하면서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전조증상이 있지만, 심장질환의 실신은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쓰러지고, 예고 없으니까 자기를 디펜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로 인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20~30% 될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자세에 관계없이 의식을 잃고, 그 의식을 잃기 전에 전조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심장질환의 실신을 의심해야 돼요. 이런 분은 대부분은 평소에 좀 숨이 차고 내가 왜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 빨리 뛰지? 혹은 심장이 좀 늦게 뛰네? 심장 맥박이 불규칙하네? 라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전혀 숨 차든지 부정맥의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 실신으로 해서 심장질환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은 60세 이상에서 실신이 오는 경우는 반드시 심장질환의 실신을 반드시 간배 질환에 넣어야 됩니다. 뭐 50세, 60세 이상 평소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쓰러지는 경우, 가슴 통증, 숨 답답함, 즉 숨이 차고 평상시 가슴 통증 혹은 평상시 어떤 맥이 고르지 못한 걸 느끼는 경우는 더욱더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심장성 실신의 대표적인 부정맥입니다. 심장의 맥박이 고르지 못한 경우, 심전도. 근데 심전도만 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24시간, 72시간 심전도를 루틴으로 합니다. 또 심초음파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기립성 저혈압의 실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죠. 이 기립성 저혈압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립성 저혈압이 많은데 자율신경이 고장나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을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기립 저혈압이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적인 당뇨가 있죠. 특히 신경과 질환이 파킨슨병, 치매, 이런 어떤 뇌신경 질환의 정상으로 오는 기립성 저혈압은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30% 될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오면서 이런 경우는 맥박이 증가되는 보상작용이 없어서 심박수의 증가가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혈압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맥박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율신경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립성 저혈압 중에 자율신경이 고장나서 오는 대표적인 당뇨죠, 당뇨. 당뇨나 이런 파킨슨, 치매에서 오는 경우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보상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빈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흔한 거는 자율신경은 멀쩡한데 어떤 약물의 부작용, 제가 앞에 말했는 어떤 소변약, 전립선 약들, 아니면 그 뇌전증 때 쓰는 약물들, 혹은 혈압약이 과해서 저혈압이 되는 경우, 아니면 설사나 뭐 이런 거로 탈수가 되는 경우, 빈혈, 혹은 심장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은 멀쩡한데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 두 개는 상당히 예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고장나서 생기는 신경성 기립 저혈압은 자율신경이 고장났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문제로 오는 기립 저혈압은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 약제만 중단해도 좋아지죠. 종종 이형씨가 오는 어르신들 중에 남성들 전립선 약에 부작용이 오는 경우 전립선 약만 바꾸면 바로 좋아집니다. 아니면 어떤 빈혈만 교정돼도 좋아지고, 또 하나는 이런 무슨 탈수가 있는 경우 물 많이 먹으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율신경이 이상이 없이 오는 기립성 저혈압이냐, 아니면 자율신경 고장으로 오느냐, 이걸 감별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기립경 검사고, 기립경 검사를 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데 맥박은 올라가는, 심박수라는 건 심장 박동이 뛰는 겁니다. 맥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건 자율신경이 살아있네. 그럼 약물이나 다른 거를 찾아봐야 되겠네. 혈압은 떨어지지만 이 보상작용으로 인한 맥박 증가수가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심하네. 이건 자율신경이 고장났네. 라고 감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실신은 대표적인 게 당뇨죠. 그러나 당뇨 외에도 제가 말한 혈압약, 소변약, 우울증약, 뇌전증약의 부작용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 약 중에서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TCA라고 이런 아주 고전지 우울증 약은 기립성 저혈압이 많아요. 최근 약은 잘 없습니다. 그 외에 구토, 설사 이런 걸 몸에 물이 빠지는 점, 또한 대표적인 파킨슨 경우나 치매 혹은 뇌신경 위축증, 이런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온다. 그래서 파킨슨이 사실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도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파킨슨이나 이런 다발계 위축증, 치매에는 자율신경의 센터인 머리가 고장났으니까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이런 이제 10대, 20대 때 오는 또 실신의 주요 원인, 특히 여학생들, 이 혈압은 일어날 때 변화는 없는데 맥박이 빨라지죠. 맥박이 얼마나 빨라지냐? 누워있을 때보다 30배 이상, 혹은 절대 수치가 130배 이상, 즉 1분 분당 뛰는 심장 박동수가 130배 이상 되는 경우에 기립빈맥이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흔히 자율신경 성장통을 붙였죠. 10대 초중반 혹은 후반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만성 어지럼증, 불면, 소화장애, 집중력 결여 등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우울감 이렇게 오는 경우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립빈맥입니다. 이랬을 때 혈압은 기립성 저혈압은 없지만 맥박이 빨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럼, 두통, 집중력 결여,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소화장애. 그러니까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하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참 제가 왜 저러지 하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빈혈 치료하고 MRI 하고 어떤 검사라도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립빈맥 증후군에서는 맥박을 조절하는 약 쓰고 물 많이 먹고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약물 선택으로 좋아지는 이런 기립빈맥 증후군도 때때로 실신으로 온단 말이죠. 실신, 졸도하는 거죠. 그래서 10대 청소년이 실신으로 올 때는 반드시 기립빈맥 증후군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신의 치료에서는 중요한 것은 반사성 실신의 원인이 될 만한 환경.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7, 8월 달에 장기간 햇빛 보면서 서 있는 거, 아니면 체열, 수열, 무서운 살인 장면, 아니면 전날에 잠 못 자고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심장질환은 심장 문제를 철저히 봐야 되죠. 약물이한 실신, 대표적인 전리톤 약, 고혈압 약들, 내전증 약, 우울증 약물 봐야 되죠. 기립성 저혈압의 실신도 반드시 약물의 원인을 봐야 돼요. 그 원인이 약이 아니라면은 당뇨가 있는지, 파킨슨, 치매 등과 같은 신경과적 질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항상 이래 주위 환경에 대해서 내 몸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그래 항상성이라 하죠.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고 밥을 먹으면 소화를 하고, 무서운 물건을 보면, 아니 무서운 장면을 보면 머리카락 찌릿하고, 아주 신기한 물건을 보면 눈이 동그래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알아서 해주죠. 즉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 몸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이 자율신경이다. 교감, 부교감 신경이 밸런스가 깨지는 게 자율신경 실조적인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의 문제가 오면 다양하게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은 자율신경의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 손발이 차다, 남성 기능이 떨어진다, 변비, 설사, 땀의 문제, 어지럽다, 집중력 결여, 다양한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자율신경은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왼쪽이고 폐는 양쪽이 있고 간은 오른쪽이 있듯이 이런 장기는 어떤 특정 장소가 있지만 자율신경 하는 역할은 워낙 다양해서 여러 가지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증상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참 강조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증 혹은 기립성 저혈압. 그러나 어지러우면 결이 다르죠. 이석증은 주위가 빙글 돌아가고,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러움은 어찔하고 아득하고 띵하고 컴컴하고 쓰러지고 없고 힘이 없다. 어지러우면 결이 전혀 다릅니다. 누우면 좋아지면 기립성 저혈압이죠. 왜? 누우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말했지만 자고 일어날 때 어지럼증 감별 포인트. 첫째, 어지럼의 결, 유형을 봐라. 둘째, 누우면 좋아지느냐. 요 두 개만 보면 사실 집에서도 자가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립성 어지럼은 점점 나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 노년층에 갈수록 기립성 저혈압이 늘어나죠. 그러나 10대, 20대도 많아지죠. 이때는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고 앞에 말했는 그 유명한 기립빈맥 증후군. 그래서 10대, 20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은 기립빈맥 증후군을 생각하라. 특히 여성들.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한테 많으면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을 생각하라. 75세 이상의 그 어떤 지역사회 노인들 중에서 무려 20-30%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 적응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상황, 무더운 여름철, 뜨거운 햇빛, 사우나, 설사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잘 견디던 증상이 잘 견디던 신체가 무너지면서 실신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한몫하는 게 지구온난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립성 어지럼을 악화시키는 중에 지구온난화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자 우리나라는 아마 그 한 6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무더운 동남아의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점점 실신 일어날 때 어지럼 환자가 늘어납니다. 또한 나이가 중요한데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당뇨 환자 많죠. 저립성 비대증 환자 많죠. 이런 모든 상황이 기립성 어지럼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점점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지럼증에서도 이석증이나 시민성 어지럼도 많지만 일어설 때 핑 돌고 서 있는 동안에 핑 도는 기립성 어지럼증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 많이 먹는 거. 저 물 2리터씩 먹으라 하죠. 소금 좀 많이 먹으면 흔히 소금을 섭취하면 물 쉰다 하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게 되고 하체 근력 운동. 제가 늘 강조합니다. 노년기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하체 근육에 달렸다. 즉 노년기에 자식들 걱정 덜 끼치고 내가 자유의지로 살아가느냐. 요양병원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근육에 달렸다는 거죠. 근육이 빵빵하면은, 특히 종아리 근육이 빵빵하면은 우유 짜듯이 많은 양의 혈액을 짜서 심장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혈압이 유지됩니다. 또한 이런 탄수화물 음식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이 복부, 창자 쪽으로 소화시키려고 피가 많이 모이니까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져서 당뇨 있는 분들 식사 후에 실신하는 경우 있습니다. 식사 중 혹은 식사 후에 실신하는 환자는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뜨거운 햇빛, 사우나, 술, 장기가 서 있는 거 다 피해야 되죠. 커피, 왜 이뇨작용이 있죠. 이런 것들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립성 어지럼 환자들의 어떤 예방법에서는 수분 섭취, 근력 운동, 사우나, 술, 커피, 햇빛, 장기가 서 있는 동작 피하기. 잘 때 조금 높은 베개 하면 좋은 이유가요. 높은 베개를 하면 첫째, 이뇨작용을 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 항상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베개를 약간 높은 베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또 너무 높은 베개를 하면 목 뒤가 뻣뻣하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음식은 그 탄수화물 음식, 흔히 가루 음식을 적게 먹고 적은 양의 음식을 자주 복용해야지 폭식이 안 좋다는 거죠. 본인들이 드시는 약재 잘 살펴야 됩니다. 고혈압, 항우울제, TCA 계열의 항우울제, 정신과적 약물들, 특히 저립성 약물들, 내전적인 서는 약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립성 어지럼은 기립성 저혈압의 하나의 정상이고 이것이 실신으로 넘어갈 수 있고 넘어져서 뇌출혈이나 골반 골절 등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골절의 위험, 골절은 젊은 분들은 골절이 되더라도 대퇴골 같은 긴 뼈가 골절이 되더라도 쉽게 아물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골절로 인해 누워 계시면 그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가래도 차이고 하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혈관에 피떡지가 만들어지고 이 피떡지가 혈관 타고 심장으로 올라가고 뇌혈관 타고 뇌졸중도 옵니다. 폐렴도 오고 또 못 움직이면 욕창도 생기고 해서 골절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실제 암이나 뇌혈관 질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골절, 낙상 그리고 폐렴 등 같은 감염병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항생제가 발달해도 또 세균도 진화하기 때문에 이 감염으로 인한 그 사망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연세 드시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뭐 뇌졸중 이런 병도 무섭지만 낙상을 일으키는 골절, 낙상으로 인한 골절, 폐렴 등 같은 감염 질환들 상당히 우리 어른들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참 단단한 건물, 탄탄한 하체라 했지만 우리가 뼈에 해당되는 우리가 지방공사가 잘 돼야지 뭐 100층, 50층 건물이 잘 서 있듯이 우리 하체에
이 건물의 철근에 해당되는 게 뼈죠.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근육이라서 이 철근에 콘크리트가 발라야지 딱 이 건물이 단단하듯이 뼈와 근육은 그만큼 중요하죠. 또한 하체,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종아리는 근육 펌프다. 혈액의 대용량 저장소죠. 제가 지난 그때 강의했지만 근육은 여러 질환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 당뇨, 기립성 저혈압, 낙상, 골절, 심지어 치매, 그리고 암 발생 이후의 어떤 사망률 다 근육과 관계되기 때문에 근육을 잘 가져가는, 즉 중년 이후에 근육 적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년기 근육 어떤 노년 연금 저축도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에 근육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노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한다. 그래서 근육과 재테크의 준말인 근테크라는 용어가 있죠. 40대 이후에 근육은 매년 1% 감소하기 때문에 고기 반찬 많이 드시고 50대 이후에 중년에는 유산소 운동을 4로 가져가고 근육 운동을 6으로 가져갈 만큼 근육이 중요하다. 노년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한 것은 근육이다. 그래서 근육 1kg는 돈 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집에서 평상시 종아리 근육 강화시키는 까치발 운동 500번씩 하시고 5층 정도 계단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2km 이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가져가라. 그 말은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2km 이내의 거리를 자동차 타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지런히 근육을 유지시켜야만이 노년기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육은 사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약의 도움도 없고 어떤 본인이 오로지 노력하는, 그래서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내가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신경성 기립 저혈압, 즉 자율신경 고장나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는 약물도에서 이래 혈압을 올리는 약이 있습니다. 미도드린이나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아서. 근데 문제는 일어날 때는 저혈압이 되고 또 누우면 고혈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당뇨 대부분 고혈압이 또 동반하죠.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 고혈압이 있는 당뇨분 환자들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 일어나면 또 저혈압이 되어봅니다. 주무실 때는 또 고혈압에 노출돼요. 그럼 밤 내내 고혈압에 노출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혈압도 위험하고 고혈압도 위험한 경우에 주무실 때 고혈압을 조금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개도 이렇게 약간 침대를 좀 높이, 사실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자니까 이 침대를 높이 하는 게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야간의 어떤 소변 활동 혹은 야간 고혈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대를 약간 높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베개 정도만 한 10cm 정도 높이 하라. 또한 저녁에 주무실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음식 약간 좀 쿠키 같은 거 드시면 이 혈액이 혈액 창자 쪽으로 몰려서 혈압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니면 약간의 와인 한 잔. 사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베개 정도 높은 베개에 서는 것도 야간 고혈압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 중에 자율신경이 고장나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서면 저혈압이 되고 또 주무실 때 고혈압이 되는 참 가장 어려운, 치료에 상당히 힘든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보통은 저녁에 저는 이제 누워서 혈압을 재보는 겁니다. 주무실 때 한 10시면 10시에 혈압을 재보고 혈압이 한 150씩 올라가면 저녁에 약간 혈압 떨어지는 약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쓰고 저녁 시간은 혈압을 낮추는 약을 써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해서 주무시는 동안에 고혈압에 노출되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서서 활동하는 도중에 저혈압도 방지하는 이런 치료에, 결국은 이건 경험이겠죠.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기립빈맥 증후군,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 당신도 위험하다, 이런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신경과 이형 어지러워서 치면은 대부분의
많은 동영상과 쇼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그 비욘디에서 정진이 쇼와 명사들의 특강대에 했던 많은 내용을 또 비욘디에서 허락해 주셔서 구간을 정해서 한 2분, 3분 정도 짧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비욘디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어지럼은 대부분이 이런 자율신경성 어지럼이고 찜통도에 찾아오는 불청계이고 노년층에는 기립성 저혈압, 20대 이전에 젊은 층에서는 기립빈맥. 이걸 혈관 질환으로 오해해서 MRI 찍는 경우도 있고 빈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기립 상황, 무더위, 탈수, 당뇨 등과 같은 위험 요소도 찾아야 되고 물 많이 드시고 하체 근력 운동, 당뇨 관리 잘 하시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6월 7일 날에는 제가 이제 9번째 시간, 제가 10번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어지럼에 잘 듣는 약, 흔히 우리가 두통 때는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통증에는 대부분 약이 어느 정도 듣지만 과연 모든 어지럼에 잘 듣는 약이 있는지, 어지럼증에 잘 듣는 약을 한번 제가 알기 쉽게 어지럼증에 잘 듣는 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찾아가고자 합니다. 6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 답을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뇌경색 우측 팻마비 진단을 받고 4개월이 되신 분, 아우 힘드시겠네요. 경직과 저림 증상, 이 경직과 저림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증상이죠. 뻣뻣함이 목과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팻마비도 MRI 다시 찍었는데 머리 혈관 이상이 없다. 경직과 저림, 이런 경우는 경직과 저림은 결국은 그 뇌경색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저림은 이런 경우에 저림 때 쓰는 약들은 일반적인 그 진통제는 아닙니다. 흔히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신경병증성 통증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는 최고 적절 용량을 찾아가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대부분 또 저리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지만 이 겨울철이나 또 날씨가 추울 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감각 증상이 어떻게 보면 운동 증상보다 환자를 괴롭힙니다. 경직도 요즘 풀어주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다 했는데, 어떻든 용량이나 약제 선택은 그 주치 의사 선생님만 상의하셔가지고 용량을 점점 올리고 또 새로운 약을 수거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또한 경직은 재활치료 하시고, 경직과 저림에 결론적으로 약들은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약제들에서 환자에게 졸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최고 접점의 약물 용량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니까 기운 내시고 열심히 재활치료 하시면서 약 드시면 좋아집니다. 역시 같은 질문이네요. 뇌출혈 1년 6개월 됐다. 아우, 48세 한참 열심히 사회생활 하셔야 되는 나이에 참 안타깝네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효약은 없습니다. 한방 어떤 약도 뭐 특효약이라는 것보다는 역시 이분도 강직은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신경 마비니까 꾸준하게 재활치료 하시고, 심적인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물을 드시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 젊은 나이에 회복하기를 바라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좋은 약물과 함께, 또한 어떤 감정적으로 좀 처지고 할 때는 또 그런 어떤 무드를 올리는 약도 있고 하니까,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은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약물을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운 내시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부는 20대 대학생, 더운 날씨 오래 서 있으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이게 전형적인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귀가 멍해지고, 기립성 어지럼 맞습니다. 수분을 많이 마시는 거 충분할까요? 자, 이번에서는 더운 날씨 오래 서 있는 행위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많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는 찬물 마셔야 됩니다. 찬물을 마시면은 혈압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게 수시간 유지됩니다. 물론 찬물로 인해서 장이 예민한 분은 설사 생겨서
먹으면 안 되겠지만 찬물 자체를 많이 마시고 서 있거나 오래 더운 날씨에 서 있는 행위를 피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MRI 피 검사 받지 마세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받는다면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율신경도 반드시 실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체크 가능한 그런 특수한 장비가 있는 자율신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컨티뉴어스 BP 레코딩이라 하는데 그런 지속적인 혈압 측정 가능한 자율신경 검사 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30대 남성이고 지하철에서 몇 번 어지럼증하는 게 숨이 막혔는데 전형적인 미주신경 실신입니다. 이 두 분 다 20, 30대 건강한 남성분입니다. 반사성 실신이고 기립성 어지럼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불안이나 공황장애 불안증이 옵니다. 이런 어떤 정상들로 인해서 머리가 예민해지는 것이 불안증을 유발하고 또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어지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지럼 전문가와 상담해서 어지럼 전문 신경과 의사를 통해서 어지럼증과 이런 미주신경 실신에 대한 자율신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연관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으면 불안장애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기립성 어지럼은 자율신경의 문제인데 이런 기립성 어지럼증이 여러 번 오면 우리 머리 구조가 예민해져서 불안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럼 불안 장애는 또한 어지럼을 또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갑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 장애를 동반할 수 있고 불안 장애의 최고 심한 형태가 공황 장애이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는 연관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여름철마다 전형적인 미주신경 실신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10대, 20대의 여름철 찜통더위 체육시간이 어떻습니까? 근력운동, 뭔가 힘을 쓰는 시간에 누워 운동하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립성 저혈 실신 같은 거 미리 검사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기립성 빈맥이 있는지 자율신경 검사 반드시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엎드려서 다리를 올리는데 그걸 하고 일어날 때 이분도 역시 기립성 어지럼이 있네요. 중요한 건 일어날 때 아닙니까? 엎드려서 다리 올리는 근력 운동하고 일어날 때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엎드려서 힘을 주고 나서 생기니까 기립성 어지럼 맞습니다. 자율신경 근데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스쿼트 같은 운동에는 안 생기는데 누워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립성 어지럼이고 이런 경우도 역시 자율신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눈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것 같은 전형적인 기립성 어지럼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래 보면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보면 확실히 미주신경성 실신 20, 30대 젊은 층에 미주신경 실신이 많고 기립성 어지럼은 상당히 20, 30대에 많고 또 나이를 들을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질문하신 분들에선 제가 자율신경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6월 7일은 어지럼증에 잘 듣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